박진영 선생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여타면제 국책 사업의 실무자로 참여했었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요. 기존에 있었던 이명박 정부 그리고 지금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국책 사업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시도에서 요구한 것을 했다는 겁니다. 시도에서 요구한 것을 중앙정부가 검토해서 진행을 했고 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중앙정부가 찍어서 이것을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권력이 작동했을 의혹이 애초부터 큰 거다. 그 말씀을 서두로 제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이 국토부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재부가 주축이 돼서 했습니다. 기재부가 주축이 돼서 했는데요. 기재부는 과장이 주축이 돼서 하고 국토부는 국장, 산업부 국장, 그리고 뭐 저도 옆에 서브로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초단체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요. 기초단체장 안 만나줍니다. 저도 혼란 국장이면서 부시장, 부단체장, 광역부단체장급 아니면은 잘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중앙정부에서 기초단체의 의견을 물어서 양평군에서 3가지 안을 올렸다? 저는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일이 아닐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까지 말씀드리고요. 예타 관련돼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아주 근본적인 것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이 도로를 왜 놓게 됐죠? 왜 놓게 됐죠? 두물머리에 차가 막혀서 도로를 놓기로 했는데 두물머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버린 거지 않습니까? 바로 이상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물머리에 왜 도로를 놓을 수 있는가? 물동량이 많고 인구가 많은 겁니다. 고객이 많은 겁니다. 자, 예타라는 게 우리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고객이 많으면 예타가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으로 도로를 놓겠다라고 애초에 결정을 원안으로 한 겁니다. 보통 우리 예타가 이제 경제성, 정책성, 그다음에 균형 발전성 뭐 이렇게 하는데 점수가 제가 알기로 문재인 정부 때 균형 발전성이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업이 왜 제대로 안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요. 주말에만 차가 막혀요. 주말에는 차가 막히고 주중에는 인근 도로들 많고 그다음에 양평 인구가 12만인데 12만 중에 서울을 출퇴근하는 사람이 몇만 되겠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사는 김포나 검단에 하루에 50만, 60만 이동합니다. 양평에서 하루에 50만, 60만 이동합니까? 사람이 이동하지 않잖아요. 그럼 뭡니까? 고객이 적은 거잖아요. 그럼 예타가 안 나오는 겁니다. 예타가 안 나오는데 언제 복잡한가? 주말에 서울에서 춘천 가는 사람들, 서울에서 강원도 쪽으로 휴양 갔다 오는 사람들 때문에 차가 막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도로가 만들어진 근본 이유 아닙니까? 그럼 예타는 당연히 그 라인을 가지고 예타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예타에서 보통 1이 넘으면 이제 경제성이 나오는 거고요. 0.5가 넘으면 할 수도 있다. 바람직하다. 근데 바람직하다 해서 여기서는 경제성보다는 정책성이라든가 균형 발전성에 점수를 조금 더 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0.5가 넘었던 걸로 저는 이제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이 예타를 통과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본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코미디가 나와요.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성형외과를 갑니다. 제가 박진영이 성형외과를 가서 견적을 뽑아봅니다. 이게 예타입니다. 견적을 뽑아보니까 100만 원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지들은 이제 성형수술 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러 가야 되는데 박진영이 양하고 완진거리 가는 거야. 이거 감당 못하는 겁니다. 이거 하다 못해 박진영 동생이 가든지 사촌 동생이 가서 얼굴이 비슷해야지. 앞에 있는 예타하고 본타당성하고 이게 논리적 근거가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예타하고 본타당성 조사하고 55%가 차이가 납니다. 예타는 박진영이하고 본타당성은 난징거리 한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다고. 이런 경우가 늘 있습니다. 왜냐면요. 하다 보면 설계 변경하거든요. 산이 더 나올 수도 있고 또 심할 때는 지역 주민들이 뭐 꽹가리 치고 막 난리 칩니다. 그럼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뀌는 퍼센테이지가 평균적으로 한 5% 정도 바뀐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55%가 바뀌었다? 이거는 아예 말도 안 되는 새 도로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엉터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55%가 바뀐다. 그럼 완전 사업이 바뀌는 거잖아요. 예타 다시 해야죠. 예타 다시 해야 되는데 예타를 다시 하지 않고 국토부 장관이 이거 못하겠다고 합니다. 자, 예타라는 제도를 둔 이유는요.
국가산업 전반적인 것들을 기재부가 관리하겠다는 뜻이에요. 국토부 장관이 높습니까? 기재부 장관이 높습니까? 기재부 장관이 높을걸요. 기재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국가재정법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원희룡 장관이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백지한다는 거예요. 아까부터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광대교통역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20년 단위로 만들잖아요. 이것도 수정하려면 심의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도 심의위원회 있고요. 여기 또 제가 알기로는 수도권 정비법에 해당되는 거죠. 그 관련되는 위원회 회의도 또 예타하기 전에 다 했을 겁니다. 그런 거 다 쌍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웃기는 게 본타당 조사가 대단한 것처럼 하는데 예타를 KDI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KDI에서 또 용역 줍니다. 외부에. 용역 줘서 받아서 합니다. 훨씬 더 방대한 돈을 가지고 방대한 양의 자료를 가지고 예타를 하기 때문에 우리 저기 국회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예타 통과됐으면 다 됐어 하고 플래카드 붙이고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과정과 절차들을 원희룡 장관이 무시했다. 국토부 내에서 거치지 않았더라면 직권남용입니다. 그리고 이 변경이 이루어지는 직권남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어떤 힘이 작동했다.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이 변경되었다라면 이것은 국정농단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모든 자료는 모든 증거는 국토부에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입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1시간 출장 가도 사인하고 갑니다.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전자정부 기록에 저는 다 남아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요. 국토부는 자료 공개를 해야 되고 국토부가 제대로 자료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법률적으로 그 자료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 투트랙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양평에서의 땅의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변경돼서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홍보하는 것들 그런 것과 더불어 가지고 저는 이제 김문웅 대표님 이야기 살짝 꽂히는데 이걸 결국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을 찾아내야지 증거물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결과물을 가지고 아무리 개연성을 해도 과정을 못 찾아내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직권남용이라든가 업무상 배임 정도밖에 못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결국은 최초로 변경안을 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누구냐? 그 보고서를 써가지고 회의 자료를 올린 사람은 누구냐? 라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은 이거는 국토부와 인수위까지 행정조직에 대해서 깊숙이 우리가 증거를 찾는 노력들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특히 이 부분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하셔야 될 몫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